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어느 나라보다 당혹감이 클 것 같은데 중국 현지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앞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당국의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는데요. 다만 중국 당국 관계자들과의 개인적인 전화 접촉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중국 당국자들도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북한은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인가라거나 아니면은 북한한테 정말 너무 지쳤다라고 한심을 지을 정도로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 그러면 북한이 보통은 이제 핵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때 중국에는 이제 최소한 사전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해 왔는데 그런 관례를 깬 이유가 뭘까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면요. 북중 관계가 좋았을 때도 북한은 제 멋대로였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라는데요. 북한으로서도 못마땅한 중국에게 자신을 얕잡아보지 말라면서 강한 무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친절하게 사전 통보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지난 12월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철수 사태 때 이미 수소폭탄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북한, 중국을 상당히 계속 압박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좀 압박하고 몰아붙일까요? 예, 간단합니다. 북한은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좀 더 생각해달라, 우리를 좀 더 위해달라, 우리 편을 좀 더 들어달라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생떼 쓰듯 하는 듯한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약점이라든가 단점이나 허점 등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중국을 곤욕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동맹 정선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한국까지도 한미일 동맹 정선,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 전선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는 자신들의 우호적인 전략적인 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못마땅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카드는 자기들만의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북한을 완전히 제쳐버리거나 궁지에 몰아버리면은 북한은 더더욱 제멋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은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더 힘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북아 국제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미워도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씩씩거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그대로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섣불리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진퇴양난 딜레마인데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도 제가 중국 당국자들과 바로 전화를 통화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우리 중국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대항 조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이 그렇다면은 더 강력한 조치는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조치까지는 동북아에서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 전선이 약화되거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중국은 미워도 다시 한번 북한을 터듬고 다듬고 하면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 중국에 굉장히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 중국에 대한 대항 전선을 강화시켜 왔습니다만 한국은 지금은 한국의 국익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그나마 더 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은 무조건 과거처럼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정책, 균형 잡힌 정책을 더욱더 취해나가면 취해나갈수록 북한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전선, 견제 전선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동북아에서 어떠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단호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화대의 우수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